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화제약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대화제약 관련된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여기는 실시간 뉴스들, 이슈들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도 한두 종목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난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선제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파동을 좀 보여줬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방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지난 이제 8월 29일이죠. 8월 29일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어디에 관련 수혜주이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으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선제가 8월 29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3,47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오늘 15% 정도의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었죠. 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올려드린 8월 29일은 이렇게 캔들 아래 보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기준가 대비 약 13.54% 정도의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려드린 종목들도 다 이렇게 3단계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종목 그리고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공부방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래 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글씨 클릭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대화제약이 1%대 상승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이제 정규 시장에서는 한 39,000주 정도였고 대체 거래소까지 포함한다면 약 한 7만 주 정도인데 거래가 뭐 없었죠.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동반돼서 올라오려면 이 리포락셀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필러 같은 거, 필러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됐을 때 이슈가 좀 발생이 됐을 때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는 부분인데 최근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반등에는 리포락셀액이나 또는 필러 같은 대화제약이 갖고 있는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다만 올해 10월달에 지금 중국으로부터 위암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리포락셀액의 보험 등재 이슈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정도에는 한국의 식약처에 지금 유방암으로의 적응증을 확대하는 리포락셀에 지금 풋모커가 해놓은 거 있거든요. 신청.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연말에는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나 이벤트 속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요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한 일정이나 이슈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반영해서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도 하반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바닥을 기다가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이제 주가가 반응하는 케이스. 1번 케이스도 있겠고 2번 케이스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주가가 회복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7월달, 8월달에 좀 하락했던 이 부분들이 올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될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 어떤 이슈나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대화제약의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에 보면은 뭐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조선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좀 집중돼서 이들 종목들만
굉장히 좋았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근데 최근 분위기가 약간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분위기가 좀 넘어오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뭐 프로티나나 그리고 매드팩토, 신라젠, 킵스파마, 퓨처캠, 그리고 뭐 프로티아나, 온코닉 테라퓨틱스, 헬릭스미스 이런 이제 그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뭐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투심이 좀 살아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한 몫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어떤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 제약 바이오 업종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또 떠오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 또 신약 개발 투자나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금리 인하 시 제약 바이오 업종이 하나의 수혜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최근에 어떤 제약 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뭐 개별적인 어떤 이슈까지 종목의 이슈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회복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고 반대로 개별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다면 회복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화제약이 최근에 이제 바이오 또는 제약 업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하락을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에 개별적인 이슈까지 좀 더해지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7월 한 달 동안 떨어졌던 걸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할 거고요. 이 이슈가 딱히 나오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최근에 이제 리폴악셀액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딱히 나오는 게 없어요. 리폴악셀액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면 지난 이제 7월 25일에 이 리폴악셀액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나서는 거의 나오는 게 없거든요. 지금 7월 25일 기사 말고는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 25일이 이날이거든요. 7월 25일 금요일 날 리폴악셀액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것들 하나 뜨고 나서는 이슈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주가 그냥 이제 계속 내리막길인 거죠. 다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리폴악셀액 관련된 이야기 또 나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장대 양봉이나 거래량이 솟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16,000원대 구간을 터치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저는 하반기에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 속도의 차이인 거지 결국에는 저는 16,000원대까지는 한번 찍으러 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슈 일정들, 10월 달의 일정들, 이슈들, 그리고 연말에 나올 어떤 결과물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16,000원대를 다시 회복하러는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도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추세인데요. 보통 주가의 어떤 추세가 세 가지가 있죠. 상승, 하락, 횡보. 그 중에서 이제 대화제약이 만들어가는 추세는 횡보 추세입니다. 아래로는 13,000원대고요. 위로는 16,000원대에 갇혀있는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죠. 보편적으로 이 박스권 추세에서의 매수 매도 포지션은 박스권 하단 구간은 매수 관점으로 상단 구간은 매도 관점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13,000원대에 오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노리고 있었던 어떤 대기 매수세라는 게 존재했을 것이고 그 대기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을 거다라고 첫 번째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 이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RSI 지수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과매도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30 이하로 진입한 이후에는 기술적으로 그 영역 어딘가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0 이하로 진입한 영역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RSI 지수도 30 이하권에 들어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영역 어딘가에서는 하락을 마무리를 하고 반등을 모색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일전에 대화제약이 지난 2월 달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RSI 지수가 30 이하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죠. 그리고 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1, 2주 정도 옆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회복됐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근에 이 RSI 32하권 이 13,000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의 지지도 받고 RSI 32하 과매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캔들 패턴. 지난번에 이제 하락이 한번 나오면서 음봉이 크게 나왔었고요. 9월 1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더 큰 양봉이 나오면서 전날의 음봉을 한 번에 장악해버리는 이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이 장악형 패턴이 잘 나오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왔을 때는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 국면에서 RSI 32하권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어떤 기술적 반등 요건의 세 가지 신호가 한 번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스권 하단에 들어왔죠. RSI 32하권에 들어왔죠. 그리고 상승 장악형 패턴까지 나왔죠. 그러면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패턴이 한 번에 여기서 다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7월 한 달 조정이 있었지만 8월 한 달 조정이 있었지만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이제는 점진적인 회복이나 이런 것들로 돌아나가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하락했던 부분들을 만회하면서 요 16,000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도달하는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기대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대화제약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한 2,600억짜리의 좀 스몰캡이거든요. 스몰캡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어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을 잘 안 들어와요. 스몰캡이나 이런 것들은 메이저 쪽에서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들어오는 어떤 외국인의 큰 어떤 수급 자체에 의미를 크게 두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뭐 투자의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7월, 8월 한 달 동안 이제 주가 떨어질 때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얘네들의 평균 단가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요 한 절반 정도 어딘가 될 겁니다. 평균 단가가.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것들이 한번 팡 튀면 그때 그동안에 모아놨던 것들을 싹 다 팔고 나가는 그런 차익 실현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수급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한번 주가가 크게 튀는 날 그동안 사 모았던 것들이 아마 다 차익 실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외국인들 수급들 한번 주가 튈 때 얘네들 그동안에 모았던 거 다 팔고 나가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제약은 이제 8월 한 달은 정말 좀 힘든 이제 한 달이었지만 올 하반기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화제약이 가지고 있는 일정 이벤트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점진적으로 주가의 그동안의 어떤 하락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9월, 10월, 11월 이런 어떤 시간에서 좀 찾아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대화제약이 어떤 이 전고점을 넘어서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은 최대한 많이 터지는 게 좋고 한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까지 더해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은 했지만 얼마 못 버티고 다시 내려오고 상승은 했지만 내려오고 상승은 했지만 내려온 이유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에서 탈피해서 더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터졌던 이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 준다면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반대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16,000원 언저리에서는 또 주가가 밀려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지도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화제약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슈나 뉴스들 공유도 해드리고 관심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에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 여기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